여러분, 요즘처럼 무더운 날엔 선풍기와 에어컨 없이 어찌 생활해야 하나 싶습니다. 집안 어디에나 선풍기가 필요하지 않은 공간이 없는데요. 집안 각자의 방에도 무엇을 할 때에도 꼭 필요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의 필수품인 선풍기를 대충 바람만 쐬기 좋은 곳에 놓는다면 좋은 기운을 불러오기 힘들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새에 선풍기 바람처럼 재물운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위치에 잘 두고 꾸며 놓으면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오는 것처럼 좋은 기운과 재물운이 솔솔 집안에 쌓이게 할 수 있답니다. 오늘 영상으로 선풍기와 에어컨에 대한 좋은 위치, 나아가 집안 전체에 좋은 기운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실 꾸미는 방법을 알아가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의 댓글로 소망하시거나 버리고 싶은 마음의 짐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동에 의미가 있어 저도 항상 함께 기도할 수 있답니다. 또 영상 중간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구독자님들만을 위한 비밀 꿀팁을 말씀드리려고 하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은 비법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TV 방송이나 유튜브에서도 전문가들이 나와 선풍기와 같이 여름철 풍수적 의미가 깊은 물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집안의 선풍기를 어디에 어떻게 두었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데요. 은근히 효과를 보신 분들도 많고 그만큼 부정적인 효과를 보신 분들도 계셔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집안도 현관에 들어서시면 거실이 보통 보이시죠? 현관에서 봤을 때 거실 대각선 끝의 공간은 집안의 기운들이 모이는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의 기운들이 오래 정체되어 있지 않고 집안 곳곳으로 순환해야 집안 전체의 기운이 잘 흐르며 좋은 기운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불어내는 선풍기와 에어컨을 놓으실 땐 이곳에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여 이 모서리 부분에서 현관을 바라보게 배치해 놓고 사용하신다면 현관에서 들어온 양기와 좋은 기운이 집안 곳곳으로 잘 퍼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서 우리 구독자님들만을 위한 꿀팁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에어컨이나 선풍기 옆에 꼭 두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살아있는 식물입니다. 여러분, 식물은 양의 기운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양의 기운에 가장 영향을 받는 운이 어떤 운일까요? 맞습니다. 재물운입니다. 해서 풍수에서는 양의 기운이 가득하다는 것은 재물운이 가득하다는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특히 여름에는 해가 떠 있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양의 기운을 집에 받아들이고 담아내기 좋은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넘쳐나는 양의 기운을 에어컨 옆에 있는 식물이 듬뿍 담아내고 에어컨과 선풍기 바람을 타고 집안에 널리 퍼뜨려주게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실은 집안의 밝고 맑은 기운이 가장 충만한 곳입니다. 집안에서 양의 기운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 할 수 있죠. 풍수적으로 이러한 양의 기운을 가장 잘 담아내는 것이 바로 식물인데, 하여 바람을 내뿜는 에어컨, 선풍기와 궁합이 매우 좋다는 이야기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잎이 뾰족한 식물은 집안에 없어야 합니다. 풍수적으로 잎이 뾰족한 식물은 기운을 내뿜거나 흐르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앗아가거나 빨아들입니다. 선인장과 같은 식물들이 바로 풍수적으로 집안에 두면 안 되는 식물 중에 하나죠. 반대로 잎이 넓은 식물이 기운을 흐르게 하고 바람처럼 뿜어내 집안 좋은 기운의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익히 알고 계시는 금전수와 같이 잎이 넓고 중간 높이 되는 식물이 좋습니다. 집안 사람의 키보다 큰 식물 또한 피하셔야 합니다. 가족의 키보다 큰 식물은 사람과 집안의 기를 빼앗아 집안에 좋지 않은 기운만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뾰족한 잎을 가진 식물 중에 풍수적으로 최고로 치는 식물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바로 난입니다. 동양난으로 불리는 꽃 피우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그 난이죠. TV 드라마에서도 옛 어른들의 말씀에서도 부잣집에는 난이 항상 있다는 것이 생각나실 겁니다. 이러한 난초 많은 잎이 뾰족해도 집안에 좋은 기운을 북돋아준다고 풍수에서도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나는 비교적 긴 수명을 가지고 있으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생명력이 강한 식물입니다. 이런 특성은 풍수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상징하며 집이나 사무실의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생명력이 강한 식물은 공간에 활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기운을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난초는 잎과 꽃이 균형 잡힌 형태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균형과 조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는 이런 균형 잡힌 형태로 인해 공간의 기운을 안정시키고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나는 실제로 집안에 여러 좋은 효과를 가지는데요. 나는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 실내 공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는 좋은 기운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난이 있는 공간은 공기가 맑아지면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증가하고 부정적인 기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눈으로 보아 예쁘기까지 한난의 꽃은 집안 분위기까지 바꾸어 집안 사람들의 기분을 좋아지게 합니다. 기분이 좋다는 것,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하여 난을 집이나 사무실에 배치할 때는 특정 위치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이나 사무실의 중앙에 난을 놓으면 공간 전체에 긍정적인 기운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난을 너무 직사광선이 강한 곳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며 적절한 물과 영양을 제공해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나는 풍수지리에서 좋은 식물로 여겨지며 집안이나 사무실에 활력을 불어넣고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 놀러 가셨다가 모양이 너무 예뻐 집으로 가져온 돌멩이가 있으신가요? 가끔 드라마에 나오는 부잣집 거실에 이런 돌, 바로 수석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테죠. 수석은 생긴 모양처럼 찬 기운을 가지고 있어 여름철 집안에 두어 긍정적인 풍수 효과를 기대하신 분들이 덜어 계시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거나 승진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을 둔 집안에서는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풍수적으로 차가운 수석은 나쁜 기운을 뿜어내 성장과 확장을 하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물건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나 공무원의 경우 마치 돌처럼 장애물이 생겨 평판이나 승진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또 너무 큰 수석이나 지나치게 복잡한 모양의 수석은 집안의 에너지를 과도하게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가족 구성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지나친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사무실에 수석을 두시는 분들도 계신데 양기가 가득한 돈이 오가는 사무실에만큼은 수석을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침실에 너무 큰 수석을 두면 무거운 기운이 형성되어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여 화장실 근처에 수석을 두는 것도 좋지 않은데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깨끗하게 나와야 할 화장실에서 부정적인 기운이 수석에 의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지거나 손상된 수석은 바로 산에 버리시거나 없애야 하는데요. 풍수에서는 깨지거나 손상된 수석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이런 수석을 집안에 두면 좋지 않은 기운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집안 가족의 건강이나 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풍기 옆에 꼭 놓아야 할 것은 바로 밝은 색상의 물건입니다. 예로부터 풍수학에서는 밝고 뜨거운 색상이 양의 기운을 불러들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란색은 행복과 기쁨, 주황색은 활력, 파란색은 평온과 휴식, 빨간색은 재물과 열정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밝은 집안 곳곳에 긍정적인 기운을 북돋아 가족들의 성장과 확장 그리고 재물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침실과 같이 휴식과 평온이 필요한 공간에는 편안한 색상의 물건을 두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거실, 특히 에어컨과 선풍기 바로 옆은 앞서 말씀드린 생기 있고 밝은 색상을 물건에게 양보하세요. 선풍기와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을 타고 집안 모든 공간에 생기가 불어들게 됩니다. 큰 것이 아닌 작은 것이라도 밝은 색으로 집안 기운에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께만 말씀드리는 또 하나의 거실 풍수 꿀팁이 있는데요. 바로 거실에 많이들 놓으시는 소파에 관련된 꿀팁입니다. 거실 소파는 풍수적으로 거실에서 가장 중요한 가구로 여겨집니다. 거실은 집의 중심적인 공간으로 가족이 모이고 손님을 맞이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소파의 배치는 집안의 기운과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파는 가능한 벽에 기대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보통 벽에 기대고 반대편 벽에는 TV를 놓고 계시죠.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는 앉아있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고 보호받는 느낌을 줍니다. 벽이 없는 뒤쪽에 앉으면 불안정한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벽이나 안정된 구조물에 기대는 것이 좋습니다.
벽이 없는 경우 높은 책장이나 파티션 등을 배치하여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배산임수 원칙에 따른 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파는 거실의 입구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손님이 들어올 때 환영받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입구에서 바로 보이지 않는 구석에 소파를 두면 집안의 기운이 막히거나 정체될 수 있습니다. 하여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설 때 먼저 소파가 보이게 배치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파 앞에 테이블을 둘 때 테이블의 크기와 모양에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큰 테이블은 기운의 흐름을 막을 수 있으며 지나치게 높은 테이블은 시야를 가려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테이블은 소파보다 낮고 지나치게 큰 것보다는 적당한 크기의 것이 좋습니다. 보통 맞은편 TV보다 낮은 테이블을 선택하시기 때문에 잘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파의 모양은 너무 날카롭거나 각이 진 것보다는 부드러운 곡선형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기운이 부드럽게 흐르도록 도와주며 집안의 조화로운 에너지, 특히 재물운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소파의 색상은 집안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밝고 따뜻한 색상은 기운을 상승시키고 차분하고 안정된 색상은 평온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지나치게 어두운 색상은 무거운 기운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밝은 색상으로 선택하되 커튼이나 책장과 같이 기존의 가구들과 조화롭게 선택하세요. 그리고 소파와 다른 가구들 사이에 배치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으로만 가구가 치우치면 기운이 한쪽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파와 반대편에 TV나 장식장을 배치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거실의 소파는 좌석수가 짝수보다는 홀수가 좋다고 합니다. 이는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대화와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소파가 마주보는 형태로 배치되면 대화와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파 뒤에 공간이 있다면 그곳에 식물이나 아름다운 그림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기운의 흐름을 개선하고 시각적으로도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식물은 집안의 공기를 정화하고 생기를 더해줍니다. 거실 구석, 모서리 부근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배치하고 그 옆에 앞서 말씀드린 잎이 큰 식물을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소파 뒤에 거울을 설치할 경우 그 위치에 신경 써야 합니다. 거울이 소파에 앉은 사람의 등을 반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불편함을 줄 수 있고 기운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에어컨과 선풍기 옆에 더해서 거실에 조심해서 두셔야 할 두 번째 물건, 바로 거울인데요. 풍수학적으로 거울은 주변의 기운을 증폭시켜 반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거실에서 거울을 놓으실 땐 긍정적인 기운을 반사하고 증폭시킬 수 있는 위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큰 베란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을 반사하거나 좋은 경치를 가진 집이라면 그 경치를 비추도록 배치하면 좋은 기운이 집안에 퍼질 수 있죠. 다만 거울을 거실의 정면에 놓는 것은 꼭 피하셔야 하는데요. 거울이 집의 현관을 마주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현관을 통해 집으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이 거울을 통해 다시 밖으로 반사되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현관과 마주 보는 거울은 집안의 기운이 담기지 못하고 새어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거울은 방금 말씀드린 소파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소파 뒤에 거울을 두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거울을 두시면 소파에 앉은 사람의 등을 반사하게 되는데 앉은 사람이 가진 좋은 기운마저 반사해서 새어나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신 소파 옆이나 앞에 거울을 배치하면 기운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거실에 너무 큰 거울을 두면 과도한 에너지를 반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거실의 기운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적절한 크기의 거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안 사람보다 큰 거울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울의 모양은 부드러운 곡선형이 좋습니다. 각이 지거나 날카로운 형태의 거울은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기운을 만들고 좋은 기운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원형, 타원형 또는 부드러운 곡선을 가진 거울은 공간의 평온함을 더해져 집안 가족들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재물운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또 우리 구독자님께만 말씀드리는 거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울이 쓰레기통, 욕실, 부엌의 어지러운 부분 등을 반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기운들이 집안 곳곳에 반사되어 좋은 기운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실에는 가구의 배치에도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거실은 다양하고 많은 기운들이 서로 조화롭게 머물기도 하고 흐르는 장소입니다. 지나치게 큰 가구나 작은 가구는 기운 간의 경계를 방해하여 기운의 흐름을 엉키게 만듭니다. 따라서 거실에는 적당한 크기의 가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풍수적으로는 보통 집안 사람보다 작은 크기의 가구가 적당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보다 큰 가구는 그 사람의 기운마저 빼앗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 만약 돈 문제로 고생이시라면 흰색, 분홍색 같은 밝은 계열의 커튼으로 바꿔보세요. 자주색도 좋습니다. 지나치게 붉은색이 아닌 편안하지만 붉은 빛을 띠는 색이 재물운을 모으기에 적합합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혼란하고 머리가 아프시다면 약간 어두운 회색이나 곤색과 같은 어둡게 푸른 계열 색상이 좋습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차분한 집안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이렇게 여름철 선풍기, 에어컨과 관련한 풍수 이야기와 더불어 거실에 관한 풍수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이 특별한가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방법도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미신처럼 보이는 것들일지라도 오랫동안 그 안에 담긴 지혜와 경험을 잘 활용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행운과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각지 못한 방법들로 아픈 몸이 나아지거나 돈의 흐름이 트이게 되었다는 경험담을요. 사실 이런 방법들을 해본다고 해서 지금 당장 크게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생이라는 건 아주 약간의 전환과 작은 기회들이 모여 크게 운을 형성하게 되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를 재물과 건강 그리고 행운을 맞이하는 아주 작은 불씨들을 모아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이런 작고 쉬운 방법으로 아주 약간의 인생에서 긍정적인 울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은 노력한 자에게 오는 것이고 행복은 맞이할 준비를 한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또 복이라는 것은 나눌수록 가까워지는 것이니 좋은 말 나누듯 영상도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댓글로 소중한 바람도 적어주시면 함께 좋은 기운, 좋은 기도 기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